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면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얘기가 사실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MB 측에서도 사실 굉장히 분주하게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 조성진 기자의 리포트 보고 와서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 변호사님, 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이 갖는 의미는 뭐니까 구속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MB에 대해서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사는 당연한 것이고 이제 구속을 가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실은 국민 정서상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MB의 구속은 다 사실 기정화됐고 국민들이 그런데 이 MB에 대한 수사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스라든지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청계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수사의 끝은 MB에 대한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의미는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한 단계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아마 오히려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계속해서 된다면은 오히려 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또 국민 감정상 보수와 진영에 있는 보수 진영의 그 이념적 대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영 갈라치기로 보수층이 왜 이렇게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하고 구속하려 하느냐 그런 정서가 어떤 동전표로 또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지만 이 수사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검찰이나 좀 조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정치적 파장 내지는 이제 그런 측면과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 뭐 검찰이라든지 청와대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여기 나오시는 이제 평론가들이 항상 이제 정치적 전망을 하시면서 연계시키는데 그 부분 뭐 좀 차치하고 나중에 한번 좀 기회가 되면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검찰 수사 내용에만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장다서로 전 총무기획관만 구속을 면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집사라고 불리는 장다사로 김백준 또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까지 왜 이렇게 집사도 많고 이 금고지기도 많나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쨌든 이분들이 장다사로 전 기획관만 빼놓고 나머지 다 구속이 됐어요.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개인 재산 또는 뭐 차명 재산 뭐 특활비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막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장다사로 실장이나 김희중 하고요. 다른 분들에게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좀 전에 배 변호사 말씀 놓고요. 그다음에 직권 남용도 없고 오히려 이게 지금 가장 크게 불똥이 튀는 거는 뭔가 이게 다스의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냐 안 했냐 이 문제하고요. 다스의 소송 비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배임 부분. 예를 들어, 홍은 프레임이 이시영 씨 회사를 지원하는 게 배임이냐 아니냐. 오히려 이게 처음 고소고발하고는 쟁점이 이제 큰 사건, 쟁점이 벌어져서 딴 걸로 가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무혐의가 사실상 확정이다. 이런 얘기는 그건 아니고 이게 좀 재판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요. 그렇죠.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전망을 하시고 계시다는 MB 캠프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이제 해석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좀 봐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이병모 사무국장의 구속이 갖는 의미는 사실 지금 다스 얘기만 하셨는데 다스 외에 전국 곳곳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도대체 얼마 뭐 별장을 함께 지었다, 어디 저기 지방에 땅과 또 산 임야를 사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도 스스로 본인조차도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워낙 다 차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실체를 좀 알 것 같은 이병모 사무국장이 구속된 거. 이거는 다스 문제를 뛰어넘는 제3의, 제4의 어떤 사건? 내지는 뭐 혐의랑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닌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본인 이름으로 재산을 해놓지 않고 제3자의 이름을 빌어서 어떤 식의 이제 눈가림을 해놓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조세범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금융실명제 위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제 가능하죠. 물론 이제 그것들의 공소시효가 어느 정도는 해결됐으면 이런 문제는 좀 변론으로 하고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런 그 뭐 촬영 재산이 10군데 이상 있다라고 하는 지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이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병무 사무국장이 차명재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많이 했다라고 제가 이제 들었었는데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찰에서 확인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밝혀지게 되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좀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심형상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분뿐만 아니라 이영배 그 금강의 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재산관리인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권영미 씨, 그 김재정 씨의 부인인 권영미 씨가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나는 모른다. 내 이름으로 된 것도 사실은 뭐 이영배, 그 금강의 이제 대주주지만 뭐 이영배 씨가 다 했다라든가 또 뭐 이병모 국장이 다 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권영미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관리 이것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지금 되어지고 있고 또 이상은 그 회장에 대한 재산도 역시 이병모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지금 검찰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에 분명히 전부 다 정리가 돼야지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2월 25일 이후에 아마 소환을 하게 될 텐데 그때쯤 되면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실체가 커져서 나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좀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2월 25일부터 3월 초 정도 사이에 사실은 소환이나 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3월 셋째 주까지는 사실은 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어서 아마 모든 윤곽은 그 2월 25일부터 3월 초 정도 혹은 3월 10일 정도 이 정도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에 앞서서 관련자들에 대한 기초조사는 그렇죠.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런 사실은. 맥락에서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도 그 아들인 이시용 씨가 먼저 그렇습니다. 검찰에 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뭐 조카, 형, 사위, 처나 모두 다 지금 관련돼 있고 또 그리고 MB 뭐 자산 관리인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다 구속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이미 그 증거 부분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법원에서 판단하기도 이미 증거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나온 얘기인데 그 MB가 가지고 있는 뭐 가평의 별장이라든지 이걸 같이 만들었던 그분이 인터뷰를 하기를 MB는 차명의 달인이다. 절대 걸리지 사장 말씀하시는 절대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본인이 관리한 것보다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주변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곡동 땅 문제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었고 다스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었고 사실은 정호연 특검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모두 거짓말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국정원 특활비도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구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은 국정원 특활비를 가지고 결국 국내 정치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 MB가 아무리 뭐 수를 써서 회의를 하고 뭐 이걸 피한다 하더라도 국민적으로는 이미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본인은 정치 보복이고 뭐 검찰이 나를 끝내 구속하려 한다. 그래서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생양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좀 사과를 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이제는 국민들 앞에 정말 겸허하게 이 사태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에 나오는데 이제 저희 우리 MBN이 단독을 했는데 그 영포 빌딩 지하 2층에 이제 이 창고가 있었고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면서 집무실에 있는 서류를 잔뜩 갖다 놨잖아요. 뭐 직원의 실수라고 이제 MB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저 창고가 있는 저 지하 2층에 또 영상, 그러니까 외국과의 화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진 회의실이 있어요. 저기에서 이시영 씨가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왜 저기서 대책회의를 해요? 저기 멀쩡하게 위에 햇볕 들어오는 층들 많은데. 제가 보기에 저는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취재본 바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MB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영포 빌딩이 뭐냐면 이게 MB 소유의 건물인데 국가에 헌납한 이 빌딩입니다. 국가에 헌납한 재산이고요. 여기는 이게 그 청계 재단 있잖아요. 그 사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스의 서울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스가 예를 들어 이게 지금은 주총이나 이사의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스도 이제 그 주총하려면 서울 사무소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이상은 회장이나 또는 이게 이시영 뭐 실장이나 이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아, 외국에 있는 이제 뭐 지사들과도 해야 되고. 아니 주총이나 이사회를 하려면 경영 판단을 하고 다스의 사무실이기 때문에 이 회의를 했더니 뭐 언론에서는 야 이게 뭐 대책회의를 했다. 제가 보기에 대책회의는 그 카메라 다 있는 데서 모처에서 하지. 그 다 카메라 있고 기자들이 있는데 대책회의를 할 리가 아니었다. 저는 이게 정상적인 저는 회의였다. 근데 왜 지하 2층에서 해요? 예? 왜 지하 2층? 그러니까 사무실에 그러니까 구성이 다스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하는 거고요. 저는 이게 지하 그 물건도요. 제가 취재 반바로는 물건도 이게 원래는 청와대에서 짐 옮기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 없는 걸 다 가져갔는데 예. 논현동 사저가 너무 공간이 협소하니 그래서 이게 창고에 넣어놨고 한 예. 번도 이때까지 열어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그게 과연 대통령 기록물법인지 아니면 기록물이라면 이게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예. 이게 대해서 이게 뭔가 냉정하게 저는 봐야 된다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아니세요? 아닙니다. 저는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너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아주 아주 입장을 객관적으로 잘 설명해 별로 주시네요. 객관적으로는 잘 안 들리지만 예. 그래도 서정학 변호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으니까 좀 조심해달라 이런 걸로 얘기는 들리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소유 관계라던가 왜냐하면 청계재단이라고 하는 곳의 이 영포빌딩도 사실은 다 원래 소유권이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게 되면 그런데 왜 거기서 예. 그러면은 회의를 하고 있냐? 왜 그런 식의 뭐 다스나 이런 거가 관련된 여러 가지 예. 장비들이 들어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두 분 한마디씩 듣고 이제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말씀을 그동안 워낙 이제 법리적인 얘기가 나와서 이 변호사 세 분께서 아주 잘 설명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냥 평범한 시각에서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도덕성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어요. 이 도덕성은 그분의 차명 재산과 횡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았어요. 다 그냥 어렁뚱땅 넘어가거나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권력 남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권력 남용이 이제 그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함으로 해가지고 이건희 회장의 그 단독 사면과 예. 또는 다른 또 혜택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사실상 지금 거의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확인되는 다스의 매출액이 급격히 올랐다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시장 재직 예. 시절에 홍은 프레닝에 대한 예. 그 여러 가지 특혜 의혹들 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분한 논의가 있었죠. 우리가 꼭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거론되는 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은폐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탄핵까지 직전까지 예. 갔었고 클린턴 대통령도 거짓말을 했다는 점 때문에 그 탄핵의 위기까지 몰렸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대통령 가서 다시 이런 식의 한번 논평은 또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뭐 한마- 너무 이렇게 저도 걱정하는 한마디 건 할까요? 아니고요. 예. 문제에 대한 그 개헌이거든요. 이 예. 개헌을 할 때 대통령이 내는 개헌안이 아니고 국회에서 각 그 정치 세력이 정말로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예. 대통령 그 권력을 좀 나누거나 아니면 제한하거나 이런 개헌으로 좀 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1대4인데요. MB 비판한 분이 네 분이 다 그런데 1분만 제가 반박을 하면 예. 저는 이게 그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좀 두 마디만 딱 하고 싶어요. 정말 이게 이제 피의 사실 공표행위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이게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조금씩 이게 언론 기자들이 흘려서 망신을 준다거나 이런 이게 피의 사실 공표가 불법입니다. 이런 행위는 정말 좀 검찰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니까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근데 이런 잘못됐다. 예. 행태는 수사 행태는 없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검찰이 뭔가 이게 먼지털이나 저인망식 이런 수사는 하면 안 돼요. 하지 말자. 예. 뭔가 이게 딱 고소됐으면 직권 남용이다. 예. 80 횡령이다. 그것만 조사해서 그게 없으면 되는데 이걸 조사하는 까지 하나하나 가지치기로 다 훑어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저인망식 먼지털이식 수사하면요. 바로 이게 정치 보고 소리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런 걸 자제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30초만 말씀드렸는데 그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아까 뭐 여러분들이 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런 상황이면은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고 정치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던 걸 하지 말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자연인 상태에서 그 대응할 부분 대응하시고 또 검찰이 정확히 손을 댔으면요. 정확하게 드러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서 변호사께서 1대4라고 또 불리한 여건이라고 이제 또 말씀을 좀 하셨네요. 알겠습니다.